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화그룹에서 말이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군수 지원함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제도에 입항이 됐는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이 퇴역 함정을 사서 썼는데 이제는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을 우리가 수리해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세계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올해가 80조고요. 6년 후에는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수주 물량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데 미국 시장만도 20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세졌다. 한미 동맹관계가 세지지 않으면 이런 이 수주전에서 우리가 불리하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영업사원 1호,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제 혁신, 기술 개발 첨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내놓은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국가 안보, 국방 중요하잖아요. 이 국방 산하에 이제 방산도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국방위에서 이 김용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9월 2일, 3일 연속 파행을 이뤘습니다. 바로 또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강선영 의원이 맞게 지적한 것이죠. 이재명 사상 이거 레닌 사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를 레닌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파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심야까지 이제 파행이 이루어져서 밤 12시가 되니까 자동으로 산행했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기 때문에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이 그 입을 아주 놀렸잖아요. 계엄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열불이 나죠. 단호히 대응하겠다 했더니 놀라가지고 오늘은 찍소리도 못하고 딱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 조치를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괴담 시리즈,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민주당의 괴담 시리즈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 왜? 우리 이제 자유우파,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틀 안에서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이 찐명도, 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찐명, 이 개딸들, 요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조치에는 극단적 대응밖에 없다. 예, 극단적인 괴담에는.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북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이 방송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민심이 흉흉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이지만 지금 같은 최대의 압박, 그리고 이제 이 제재, 요거를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뭐 이 몇 년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압박, 제재를 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통해서 이 김정은이는요, 민생이 바닥이 나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는데 공포 정치로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지금 현재 2012년대 장성 때 공포 딱 총살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다시 지금 무려요. 보도에 따르면은 뭐 3, 40명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100명이 될지 뭐 200명이 될지 또 총살을 시켰다. 이런 공포를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요거 밀어 제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 동향하고 그리고 이제 김태효 NSC의 이제 차장이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미국의 군수 지원함 이게 그야말로 4만 톤짜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함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리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미국의 군수 지원함이 되겠습니다. 요 함정이 4만 톤짜리인데요. 우리가 수주전에서 이겼어요. 야,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게 이제 이름은 함정 이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수 지원함인데
원리시라고 합니다. 원리시라. 이 4만 톤짜리니까 뭐 굉장히 큰 요 군수 지원함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시라가 그래서 원리시라. 요게 이제 우리 거제도에 이제 입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군수 지원함은요, 탄약이라든가 식량,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요런 것을 갖다가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 지원함이고요. 배수량이 4만 톤이고 전장이 210m, 전폭이 32.2m에 달하는 거대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이 수리 분야, 수리와 관련해서 이제 수주에서 하나오션이 이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3개월간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에 미국 측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국내 조선소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에 수리를 맡게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리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기에 인도하겠다. 그래서 K방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오션 측이 이제 밝히고 있고요. 요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이런 하나오션 건조 수출 함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 창정비, 성능 개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함정의 이 세계 시장이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만 볼 때요. 미국의 이제 함정 유지 정부 보수 비용이 20조 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본다면 올해가 80조. 그리고 6년 후에는 100조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요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이 함정 이 정비 이 능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가 단단하니까 요런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나오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말이죠, 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다 한마디로 이제 뭐 다 깨버렸잖아요.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보고시킨 것이 그야말로 이제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거대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보니까 말이죠. 이 1949년도에 대한민국이 미군에 가지고 있는 퇴역함을 구입해서 해군 전력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75년 만에 이제는 우리가 말이야 퇴역함을 갖다가 겨우 사서 썼는데 75년 만에 미국 함정을 갖다가 정비하는 나라로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성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방위가 지금 김용현 장관의 이제 청문회인데 2일날 청문회가 처음 열렸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열렸는데요.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파행이 됐습니다. 핵심은요, 이 강선영 의원은 이제 투스타의 여성 의원인데 이 투스타 여성 의원이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평화혁명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레닌 혁명을 연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평화혁명론을 읽어보면 레닌이 주장했던 군주혁명,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그리고 평화혁명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경제, 복지, 평화혁명하고 궤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정치적인 사고가 그 레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것 또라이구만. 어떻게 이재명하고 레닌을 비교하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항공작전사령관을 했냐? 등등. 이 김병주 같은 인간이 특히 어떻게 이재명과 레닌을 비교하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또라이구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그래서 강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또라라고 말하는 상수는 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면서 고소하고 하면서 어제 밤 9시 38분에 청해가 됐고 야밤이 12시가 되면서 자동 산회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제 다시 열렸는데 오늘 또 방해됐습니다. 그래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로가 사과하라. 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선영 의원이 이제 별도로요. 오늘 그러면 민주당이 본인한테 또라이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하라. 유감 표명을 하라. 그러면 내가 속기록에서 레닌을 삭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또라이라는 부분을 같이 삭제하자.
이런 최후 통첩을 내놨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또라이라고 하는 한 발언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냐? 김민석, 김명주, 박범계, 박선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김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정신당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요 4명, 김민석, 김병주, 박봉계, 박선원, 요 사람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이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내년에 비교한 거, 이거를 가지고 즉각 제명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최근 이제 국회를 보면요, 이 정천 내가 하고 있는 이 법사위에서도 전현희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천 내가 한번 붙어보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요렇게 막말을 해서 또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과방위에서는 또 그 책상을 치면서 싸우다가 또 이 정해가 벌어지고 몰령차다. 이런 발언을 두고서 박정훈이하고 또 김해하고 맞붙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방위는 이제 우리 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과방위 법사위 국방위의 중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난장판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 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당사정의 한 명인 강선영 의원 당당하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또라이라고 하는 막말을 한 거, 요거를 먼저 사과를 받고 낸이라는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요런 이제 일종의 강선원 의원은 이제 이 묘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 국면을 빨리 정리하고, 지금 이제 국방과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가 빨리 현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 최종적인 이제 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는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거도 없이 이런 계엄령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 그래서 이 김병주, 박선원, 김병주는 사성장군 출신이고 박선원이는 국가정보원의 1차장 출신이에요. 김민석은 또 사선 의원이고, 이런 중진들이 일제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얘기를 갖다가 꺼내서 확산시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요,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당 대표까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상당히 오버를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 우려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을 끌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에서도 일제히 반박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반발도 있고요. 예, 비특히 병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중대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거,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야권 안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어느 누구도 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민당 내 이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까 당분간 예의주시하자. 그러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예요. 심지어 친명 좌상이 정성호 맞아도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는 상상에 기반한 이런 선동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거 제대로 딱.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처음으로 헌재에서 이준석 탄핵 심판이 열렸습니다. 준비기를 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영배, 정정미 둘이 재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국회 측 이 변호인하고 이준석 측 변호인들이 오늘 또 이제 붙었어요. 이거 뻔한 거잖아요. 이인이 의결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종일관 투명히 의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위법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서 10시간 만에,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거. 이거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2인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한 데 대해서 이거는 위법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석 의원 측에서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5인 체제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불리함이 있다. 현재 임명된 건 2인에 불과해서 2인 체제로 결의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문영재 재판관은요, 민주당 정부에서도 방통위 의원 5명이 항상 충돌된 적이 없다.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구성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국회 측, 즉 야당 측이 되겠죠. 그간 과정을 봤을 때 최소 3명은 충족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2인체제 고집해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료 보시면 딱 나와요. 얼마나 그동안에 민주당이 빨리 임명하라. 우리 그야말로 여권에서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공모의 지금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금 와서 성급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자기네가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언제까지 구성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이 구성하지 않은 민주당 측 인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항상 충족된 적이 없다. 이 얘기도 민주당 너희들 잘못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정미 재판관도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확히 정리해달라? 그러면 정리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불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문영재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의 오늘의 발언을 보면은 요 탄핵 심판이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말이죠. 이 탄핵, 헌재에 제소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이런 그만큼 민주당이 제기하는 탄핵은 법적 근거가,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왜? 아니, 민주당도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쟁적인 측면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이정섭 차장검사 전원일치로, 왜냐하면 헌재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게 그 당시 문재인 쪽 현 야권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이 많아요. 그 재판관마저도 이정섭 차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다 전원일치로 기각했잖아요. 이런 사례를 보면 오로지 정쟁을 목표로 한 탄핵 이 소추이기 때문에 요번 이진숙 지금 위원장 건도 기각이 분명하다. 그런 관례로 봐서도. 그리고 지금 오늘 두 재판관이 한 발언으로 봐서도 큰 틀에서 보면 뭐 직접적으로 발언은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이진숙 탄핵은 조기에 기각될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김정은 이거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압록강변에서의 최근에 이제 수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은 공식적으로 거절한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요. 남쪽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말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자기네가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요, 통일부에서는 민간단체 10여 개 단체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과감하게 열어줬어요. 지원해라. 이렇게 허락 조치를 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승인.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또 지원하겠다는데 러시아도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뒷구멍으로는 또 쌀을 다 복구 물자를 받아먹었어요. 요게 지금 김정은이의 고민의 이 딜레마의 상황, 그리고 수해의 심각성, 요거를 우리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모든 언론을 종합해 보니까 맨손을 들고서 수해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선전 가요만 노래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20, 30명의 수혜책임 간부들을 갖다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뭐 바로 엊그제죠. 8월 말에 총살을 했는데 여기에는요 자강도 책임 비서도 포함되어 있다. 자강도는요 군수 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수공업부 부부장 출신인 강봉훈 부부장이 자강도 당 비서를 맡고 있는데 요런 측근도 전부 그야말로 총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가 되겠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혜를 받기 위한 제방도 흙으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1m짜리 흙. 요거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그리고 이제 북한 수혜민 가운데서는 푸틴만 흘러했다가 보위부로 끌려가서 이거 보위로 끌려갔으면 뭐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강도에서만도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3,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염병까지 창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까지. 자, 그래서 자강도에서만 지금 사망자가 3,500명, 많게는 한 4,000명 요렇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TV조선에서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보면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거 가지고 붕괴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구멍이 계속해서 떨려서 구멍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강력하게 힘을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압박 정책만이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